낡고 오래된 여관, 버려진 학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노후 건축물이지만 누군가는 이 공간에 담긴 시간과 흔적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귀하게 여겨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업사이클링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묵호항입니다. 항구 주변으로 크고 작은 볼거리들이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인데요.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목적지가 닿아 있습니다.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실내로 들어서니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점점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는 40년 넘은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랑 호텔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호텔이나 카페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수출항으로 묵호항이 이름을 알리던 시절, 여관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지만 점차 손님이 줄면서 폐업 직전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여관 건물을 우연한 계기에 조승현 대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전통을 잘 살리고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가치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오래된, 조금은 낡고 오래됐지만 옛 영화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새로 된 건축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래된 부분에 새로운 가치를 넣는데 제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공간을 찾게 된 것 같아요. 20년 넘게 공간 기획자로 일해온 조승현 대표가 이 공간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린 설계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역사와 전통을 핵심 자산으로 삼는 건데요. 옛 정취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고 해요. 이 공간은 실제 예전에 모텔로 사용을 했을 때 그 키를 분출하는 곳 있죠. 그곳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살려서 저희도 실제로 여기서 키를 드리거든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그냥 빈티지한 느낌 그냥 살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꾸몄고 실제로도 키를 여기서 나눠드리고 체크인을 도와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던 프론트 공간이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출입구를 열면 가장 먼저 반기는 프론트 공간이 다시금 손님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옛 여관의 정취를 살려내면서 오히려 레트로 감성 물씬, 이곳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됐습니다. 기존 골격에서 벽만 헐어내고 저희가 컨셉을 입혔고 2, 3층은 뭐 거의 똑같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방 형태나 구조물들을 거의 살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외장재나 내장재 이런 것들만 저희가 새롭게 저희 컨셉에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 60%, 70% 이상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의 2, 3층 공간 역시 과거 여관방으로 사용했던 곳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숙소인데요. 펜션이나 민박시설이 즐비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나홀로 여행객이나 연인, 친구를 위한 숙소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혼자 걸어 다니면서 소소하게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묵호, 특히 묵호에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분 한 분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추억 남기고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확한 타겟팅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꾸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을 즐기는 소소한 장소들도 존재합니다. 꼭 하룻밤 묵지 않더라도 손님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지하 소품샵이 그중 하나입니다. 주인장의 안목이 돋보이는 다양한 소품들, 뜻밖의 즐거움을 선물하겠죠? 이 공간에 오셔서 실제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요 밑에서 또 재미난 체험도 하고 실제 여기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뭐 요가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실제는 꾸몄던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굿즈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추억을 좀 가져가셔라 그런 의미로 해서 이런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붙잡을 순 없지만 그때 그 시절로의 추억 소환, 이곳에선 가능하지 않을까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의 여유로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는 것도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건물을 뭔가 현대적으로 바꾼 것 같아서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시골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이 더욱더 나가지고 약간 서울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벌어진 공간이 저희가 손길이 닿아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전통이 살아있고 그런 공간에 새로움이 입혀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유니크하게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춘천댐 상류, 지암천과 닿아 있는 오월리. 주변으로 큰 건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골짜기에 문을 연 이색 공간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고소한 커피 향기가 번지고요. 싸늘한 한기가 따뜻한 온기로 데워지는 공간. 저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69년에 개교해서 1982년에 폐교된 학교를 리뉴얼해서 생활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1969년 개교해 1982년 폐교한 지암초등학교 가덕분교장. 연해 학교 사용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그 뒤로 폐교한 건물을 한 교회가 매입해 잠시 사용하다가 이후 군부대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지금의 최상희 대표가 학교 건물을 매입해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폐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던 공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사라진 이야기를 또 한 번 내가 교육의 장으로 한번 수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학교는 13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지만요. 누군가의 정든 모교였을 이 공간을 최상희 대표는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누구나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신경 쓴 인테리어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벽 패널은 예전에 학교 마루 바닥이었던 것들이거든요. 이 마룻바닥을 저희가 벽면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예전의 학교의 흔적들을 가장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닥 벽면을 벽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학교가 다시 빗장을 풀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 창문이 옛 기억을 되살리지 않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창틀을 그대로 살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요 창틀은 예전에 학교였을 때에 그대로 틀을 유지한 건데 그때 당시로 아이들이 창밖을 바라봤을 때의 시선이 우리가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단을 좀 높여서 우리가 밖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 아이의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설계한 것도 여기만의 장점인데요. 카페, 숙소와 더불어 사는 이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레스토랑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학교 창고였던 공간이 교회 식당에서 지금의 레스토랑이 되기까지 여러 용도로 쓰였던 곳인데요. 여기는 학교였을 때는 창고였던 공간이고요. 교회에서 운영할 때는 여기를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때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도 식당으로 운영 중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존의 흔적들을 최대한 살리고 저의 감성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 뒤쪽으로 작은 작업실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목 자재와 대패나 망치, 줄자 같은 연장들이 즐비한 이곳. 가구 제작 일을 해온 최상희 대표의 작은 작업 공간이자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창작소인데요. 아빠와 아이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예전에 학교였을 때 화장실이었어요. 이쪽이 남자 장실, 여기 여자 장실 이렇게 공간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목공 공구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아닌 옆에 있는 아빠가 알려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자립심이 있게 이 목공 체험이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순기능은 배움에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다양한 체험학습입니다. 사계절 주제를 달리해서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가을엔 운동의 개념의 올림픽도 개최된다고 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흥미를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취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봐서 아빠의 아이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함으로써 유대를 쌓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단순히 머물다 가는 소비의 장소가 아니라 경험하는 장소로 여겨줬으면 하는 주인장의 배려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책과 장난감을 비치하고 놀거리를 마련한 것도 그런 연유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과 과정을 배우는 그 학업의 공간이었으면 지금은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추억의 공간, 그리고 감수성의 공간, 그리고 아빠와 아이에 이어주는 유대의 공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칫거리로 전락했었던 건물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업사이클링되어 재탄생되기까지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가치를 알아봐준 주인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버려진 건물의 가치 있는 활용, 앞으로도 각양각색의 공간이 조명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